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국회가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파리를 하는 국회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국을 위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관련 의혹들이 왜 죄다 법망을 피해가느냐 이거야. 문재인 관련 의혹들이 나오면 나온 법망을 모조리 피해간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의 주택이라든가 소득, 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 왜곡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에 발표된 이 부분들은 국민을 속인 결과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통계를 조작 왜곡하거나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주택, 소득, 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 왜곡했습니다. 국민에게 조작 왜곡 고용에 관련된 통계 조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을 사기를 친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사기를 치고 살았다는 것,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작은 청와대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합니다. 소위 사기의 전부 다 사기 공동범죄들입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그 형태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결과 발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도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 것이 2022년 9월인데 2년 7개월 만에야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조작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관련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결과 발표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수사도 지체된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상조 전 실장 등 11명의 공직자가 기소됐으나 아직까지 1심 재판도 안 끝났습니다. 수사 재판 감사가 늦어진 것은 이 건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 10여 건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되고 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을 정도지. 이게 뭡니까?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도둑개 같은 도둑광야 같은 짓만을 해온 정권의 결과가 이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건.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관련자를 처음 기소한 지 4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1심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이것을 담당한 사법부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 법입니까? 아니면 국제인권법입니까? 아니면 좌파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이라든가 사드를 갖다가 사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제야 1심 재판이 고작 진행 중입니다. 강규태 등등 김동연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들. 야, 유창훈 또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이 머릿속에 전부 다 국민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정재호 2심에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정재호. 네. 참으로 기가 막힌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 뻑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훌륭한 판사들은 다 중요 재판에는 나서지 않고 거기에 재판을 담당을 안 하고 이상한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에는 이상한 분들이 우리법이라든가 무슨 꼬리가 달린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재판에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누가 이걸 임명을 할까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1심이 4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수사 착수하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핵심 피의자조차 조사도 못한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아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늑장 재판 탓에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칠 정도였고 그나마 최근에 무죄가 다 났습니다. 사법부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의혹의 핵심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같은 좌파 대통령 노무현은 그래도 수사를 받으러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재인은 뭡니까? 상황입니까? 좌파 상황입니까? 좌파 상황도 이재명한테 이번에는 혼 좀 날 모양이던데 이재명이 좌파 상황을 딱 무시하는 그런 언론들의 보도가 좀 있습니다. 감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간에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빨리 하라. 취임하자마자 빨리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될 때는 강력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강력한 지시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계속해서 대법원장은 빨리 하라. 재판을 빨리 하라. 얘기합니다. 조금 빨라진 거, 조금 빨라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은 원칙대로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분은 취임할 때부터 재판을 빨리 하라고 외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 진상규명도 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방조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법원 모두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권력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저께 퇴임한 이 문영배라는 자,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을 했던 자,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학계의 원로인 이인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을사팔적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고 확실하게 글을 썼습니다. 을사팔적들. 공정한 법 절차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은 행편없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헌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헌법재판이 어디 있느냐. 을사팔적. 그러면서 8명이 국민이 뽑은 5천만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된다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허영 교수 헌법학의 태도의 그 선생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소위 말해서 감사원이나 검찰, 법원
모두가 이제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저께 어떤 강의에서 뭐 특강을 하는 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문영배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이번에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치적 판결하는 데가 헌법재판소라?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데가 재판소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공직사회가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결국 낳게 되고, 수사는 늦고 재판은 편향 돼가지고 한쪽 편을 든다고 생각한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없다는 지난 2월 7일 퇴임한 서울고등법원장 조준 법원장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조준 법원장. 네. 대한민국이 언제쯤 사법이 대한민국의 전통을 새로 세우는 그런 좋은 법치주의의 전통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래 지기현 부장판사의 훌륭한 소위 사법적 영웅적 그 태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법 영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했던 유상종 이 검사장 출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영웅, 오래간만에 사법영웅이 나타났다. 지기현 부장판사다라고 외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금치 못했던 그의 인터뷰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법 절차를 지키지도 않는 이 헌법재판관 8명이 대한민국 5천만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킨 이러한 작태가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판단입니까? 그래서 사학자 이인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을사팔적들이다. 공정한 법 절차가 없었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없었고 법 적용이 없었다. 피해자 방어권을 완전히 빼앗았고,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라. 왜 방어권을 당신네들이 뽑느냐는 인권위원회의 전원 의결이 있었다는 것. 이거에 뭘 의미합니까?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한 3분 하겠다고 하니까 3분만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문영배의 그 모습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얼굴 표정 지금도 선합니다. 붉은 법복을 입고 그 냉소적인 그 표정. 국민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고등학교, 진주 대하고등학교 동창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다시는 문영배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고. 국민들은 역사입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영배 한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었고 사법의 가장 깊은 눈으로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 대한민국 역사는 정말 바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자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어느 특강에 가서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사법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대선에서 대한민국 정말 짊어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제 커튼을 내려야 됩니다. 아니, 강제로 내려질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는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달아날 것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어놓고 이 나라 국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